여러분,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연극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아마 역사상 가장 유명하면서도 동시에 가장 알쏭달쏭한 작품이 아닐까 싶은데요. 도대체 이 연극이 뭐길래 지금까지도 우리를 이렇게 사로잡고 또 머리 아프게 만드는 걸까요? 자,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한번 시작해보죠. 이 연극의 핵심에는 정말 거대한 역설이 하나 있어요. 한마디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연극이거든요. 그것도 두 번씩이나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연극의 역사를 통째로 바꿔놓을 수가 있었을까요? 정말 미스테리하죠? 무대 위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정말 텅 비어 있습니다. 웬 시골길에 앙상한 나무 한 그루. 그게 다예요. 그리고 바로 거기에 주인공인 블라디미르와 에스트라공이 서 있죠. 이 사람들이 뭘 하냐고요? 딱 한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고도라는 사람을 기다리는 거. 그게 전부입니다. 이 작품이 왜 그토록 강력한 힘을 가졌는지 알려면 당시 시대 배경을 꼭 봐야 해요. 2차 세계대전이 막 끝난 직후였거든요. 세상은 말 그대로 잿더미가 됐고 사람들은 엄청난 허무함과 실존적인 공포에 시달렸죠. 베케트는 바로 그 시대의 공기, 그 불안과 불확실함을 통째로 무대 위에 올려놓은 겁니다. 그러니 관객들이 당황하면서도 동시에 매료될 수밖에 없었겠죠. 자, 그럼 이제 이 작품을 본격적으로 한번 파헤쳐 볼까요? 첫 번째 주제는 바로 가장 많은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플롯입니다. 아니, 플롯이 없다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일지도 모르겠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표가 아주 재미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아는 이야기들은 시작, 중간, 끝 이런 명확한 구조가 있잖아요. 그런데 고도를 기다리면은 그런 규칙을 그냥 다 무시해버려요. 직선이 아니라 끝없이 도는 원 같은 거죠. 모든 게 그저 반복될 뿐입니다. 시작이 끝이고 끝은 다시 시작점으로 돌아오는 그런 끝없는 순환 구조인 거예요. 한 비평가의 이 표현이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 달아빠진 관람차 바퀴라니, 와, 진짜 완벽한 비유 같아요. 계속 돌기는 도는데 결국 어디로도 가지 못하는 바로 그 절망적인 느낌이요. 실제로 1막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2막에서 거의 똑같이 반복되는 걸 보면 이 비유가 정말 뼈아프게 와닿죠. 자, 그럼 다음 핵심 요소로 넘어가 볼게요. 이 연극의 중심, 행동이라는 건데요. 사실 이건 행동이라고 부르기도 좀 그래요. 왜냐하면 그건 바로 기다림, 그 자체거든요.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사람들의 기다림이 그냥 시간을 죽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정반대죠.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기다린다는 행위야말로 이들의 삶에 어떤 질서와 패턴을 만들어주는 유일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의미한 세상에서 기다림이라는 행위를 통해 스스로 의미를 만들어내고 있는 셈이에요. 우린 고도를 기다려야 해라는 말이 이들의 존재 이유 그 자체가 되는 거죠. 그럼 이 지루하고 끝없는 시간을 대체 어떻게 버티는 걸까요? 여기서 한국 비평가들이 자주 사용하는 개념이 바로 놀이입니다. 말 그대로 게임을 하는 거예요. 이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현실을 견디기 위해서 이걸 일종의 슬픈 코미디 연극처럼 만들어버리는 거죠. 여기 나오는 행동들을 좀 보세요. 이게 다 그들의 놀이인 셈이죠. 시덥잖은 말장난을 하거나 아무 의미 없이 모자를 바꿔 써보기도 하고 심오한 척 사색에 잠겼다가 서로 싸우고 또 금방 화해하고 이 모든 게 다 그 지독한 침묵과 공허함을 어떻게든 채워보려는 필사적인 몸부림이에요. 거의 어린애들 같죠? 하지만 이렇게 필사적으로 놀이를 하는 그 밑바닥에는 결국 에스트라공의 이 한마디가 깔려 있는 거죠. 아무도 오지도 가지도 않고 끔찍해. 네, 이게 바로 현실이에요. 깊은 정체감, 지독한 절망감, 결국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거라는 끔찍한 현실 인식이 이 모든 것의 바탕에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아마 모두가 가장 궁금해하실 그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대체 고도는 누구일까요? 그러니까요. 도대체 고도는 누구 혹은 무엇일까요? 이건 정말 수십 년 동안 관객과 평론가 모두를 괴롭혀온 질문인데요. 여러분은 혹시 고도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해석은 정말이지 무궁무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도가 신, God이라고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막연한 희망의 상징이라고 보죠. 아니면 이 모든 고통을 끝내줄 죽음이나 자유일 수도 있고요. 어쩌면 그냥 영원히 오지 않은 미래 그 자체일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고도는 모호하고 상징적인 존재인 거예요. 하지만 정작 작가인 베케트는 뭐라고 답했는지 아세요? 내가 알았더라면 희곡에 썼을 것이다 라고 했답니다. 바로 이거예요. 이 결정적인 정답 없음이야말로 이 연극의 진짜 핵심을 꿰뚫고 있는 거죠. 네, 바로 이겁니다. 핵심은 누구를 기다리느냐가 아니에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건 그들을 정의하는 기다리는 행위, 그 자체라는 거죠. 고도의 정체를 밝히려는 노력은 어쩌면 이 연극의 가장 중요한 걸 놓치는 일일지도 몰라요. 중요한 건 목적지가 아니라 그 기다림의 과정에서 드러나는 우리 인간의 모습, 바로 그 자체인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들을 모두 모아서 이 연극이 도대체 왜 그렇게 혁명적이었는지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작품의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가려면 메타 연극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하는데요. 말이 좀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간단해요. 연극이 자기 스스로 이건 그냥 연극일 뿐이야 라고 관객에게 슬쩍 알려주는 거예요. 현실과 무대 사이의 경계를 일부러 흐릿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정말 재밌는 건 베케트의 이런 전위적인 아이디어가 사실은 아주 오래전 셰익스피어의 유명한 대사랑 연결된다는 점이에요. 세상은 모두 무대, 우리 모두는 배우일 뿐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바로 그겁니다. 베케트는 이 개념을 그야말로 극한까지 밀어붙인 거죠. 결국 이 연극은 하나의 거울인 셈입니다. 베케트는 우리를 향해 거울을 들이밀고 있는 거죠. 블라디미르와 에스트라공이 무대 위에서 시간을 때우려고 놀이 일을 하잖아요. 혹시 우리도 삶이라는 무대 위에서 각자 맡은 역할을 그저 연기하면서 무언가를 막연히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 베케트는 관객석에 앉아있는 우리에게 바로 이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어쩌면 이 연극에서 가장 잔인하면서도 동시에 가장 시적인 대사가 아닐까 싶어요. 무덤에 걸터 앉아 아이를 낳고 빛은 한순간 반짝이다가 다시 밤이 오는 거지. 정말 강렬하죠? 이 짧은 한 문장이 우리 인생 전체, 그러니까 태어남과 죽음 사이에 그 찰나 같은 순간을 남김없이 보여주는 것 같아요. 결국 베케트가 우리에게 던지는 마지막 질문은 무대 위 인물들을 훌쩍 뛰어넘어 바로 우리 자신을 향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고도는 무엇인가요? 당신은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기다림의 시간을 어떻게 채워나가고 있나요? 우리 모두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